평균 혈당이 정상이신 분들 중에서도요, 식후 혈당만 유독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프롤로 의원과 국민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닥터 제이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은요, 식사를 한 뒤에요, 1~2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고 오르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없다고 나오신 분들은 본인과 혈당 스파이크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평균 혈당이 정상이신 분들 중에서도요, 식후 혈당만 유독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높은 사람은요, 차후에 당뇨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12년을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식후 1시간 혈당이 145mg/dl가 넘는 분은 12년 뒤에 지켜보니까 당뇨가 될 확률이 무려 2.84배나 더 높았다는 거죠. 참고로요, 식후 혈당은 언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했을 때 식후 1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뇨로 진행하는 것을 가장 잘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건강검진에서 평균 혈당이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의 식후 혈당은 정상일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건강검진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몸에 이렇게 부착만 해두면 24시간 동안 혈당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측정기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착용을 한 첫째 날 점심에 주먹밥 한 3분의 2조각 정도만 먹었거든요. 하나를 다 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후 1시간 혈당이 놀랍게도 19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145만 넘어가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거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19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데, 만약 혈당이 200이 넘어가게 되면요, 당뇨로 진단을 바로 하게 됩니다. 저는 190까지 올라갔으니 거의 준당뇨 상태인 거죠. 즉 관리가 안 되고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당뇨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당뇨는 평소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식후 1시간 혈당을 통해서 매우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혈당을 낮춘다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식후 혈당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식후 혈당을 낮추는 첫 번째 습관, 식사의 순서를 바꾸자. 이 곡물에 들어있는 전분과는 다르게요, 우리 몸이 소화 흡수시킬 수 없는 탄수화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식이섬유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은 채소겠죠. 음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요, 식이섬유 1일 권장량을 30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요, 또한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장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채소를 가장 먼저 먹자.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 지방을 먹어라. 이 단백질과 지방은요, 인슐린 분비를 살짝 촉진을 하거든요. 췌장에게 이제 혈당이 올라갈 거야 라고 준비 신호를 줄 수가 있게 되죠. 당뇨인은요, 췌장이 계속 늦장을 부려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 췌장이 뒷북을 치면서 인슐린 또한 필요보다 오히려 과도하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반응이 지나쳐 오히려 반응성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게 되면 췌장을 미리 준비시키면서 완충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혈당의 이런 널뛰기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자. 이것만 지키셔도요, 식후 혈당이 상당히 내려가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식사 순서만 바꿨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무려 54%나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식사 순서를 바꿔봤더니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밥을 아주 많이 먹게 되면 식사 순서를 바꾸셔도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의 양도 충분히 낮춰주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특히 탄수화물의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 비율이 가장 적절하냐? 미국인들 15,000명을 대상으로 관찰을 했더니 탄수화물 비율이요, 대략 50에서 55% 수준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더라는 거죠. 최근에는 간혹 저탄고지라고 해서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나친 저탄수화물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 식후 30분은 걸어주자. 식후에 혈당의 70%는 허벅지 근육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충분히 움직여서 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야 혈당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험에서도요, 식후 운동을 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보다 혈당이 더 낮아지더라는 거죠. 저도 이 측정기로 직접 체감을 해봤고요. 심지어 앉아있지 않고 단순히 서 있기만 해도 혈당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셋째, 아침을 먹자.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요. 하루 총 열량이 같다고 했을 때 아침을 많이 먹을 때와 저녁을 많이 먹을 때를 비교를 해봤더니 아침을 많이 먹는 그룹이 하루 동안 혈당 최고치가 24%나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췌장이요, 밤 사이에 충분히 쉬어졌으니 아침에는 췌장의 컨디션도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인슐린도 쭉쭉 짜낼 수 있는 힘이 더 좋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아침 효과가 점심까지 지속이 돼서 점심을 먹은 뒤에 혈당까지 내려준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녁에 자고 있는 동안 먹지를 않잖아요. 그동안에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 쓰거든요. 아침이 되면요, 간에 있던 포도당도 다 고갈이 됩니다. 간도 슬슬 지쳐갑니다. 이때 아침을 먹게 되면 이 간도요, 포도당을 보충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아침형 인간이 당뇨에는 좋더라. 관찰을 해보니요, 주말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에 비해 평균 혈당이 더 낮더라는 거죠. 도표를 보시면요, 왼쪽 막대는 일찍 자는 사람들, 맨 오른쪽 막대는 늦게 자는 사람들인데 맨 오른쪽 막대가 가장 길이가 길고 이는 혈당도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들이 당연히 당뇨에 걸릴 확률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라 함은 수면 시간이 충분하고 쪼개서 자지도 않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지도 않다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는 혈당을 낮추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당뇨를 예방하는 음식이나 보충제는 없을까요? 최근에는요, 여주를 끓여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 본 결과 여주가 유의무이하게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의외의 보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실룩거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날 때 추천받는 보충제가 있잖아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요, 혈당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결핍이 오기가 쉽고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중 활성 마그네슘의 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26개의 논문을 종합해 본 결과 마그네슘 섭취량이 가장 많은 집단은 가장 적은 집단에 비해 22%나 당뇨 발생률이 적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는요, 마그네슘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뇨 발병률이 점점 줄었습니다. 단, 지나친 섭취는요, 고마그네슘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저혈압과 부종맥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식후 혈당의 위험성과 당뇨 예방법을 주제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처럼 평소에 오래 앉아있고 채소도 싫어하고 밥도 빨리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생활을 지속하시면요, 금방 당뇨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러 가야겠다.